부의 불균형의 문제를 다루면서 우리 국가 및 세계의 가장 큰 문제를 한번 해결해 보자는 뜻으로 함께 모인 자리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미래의 꿈을 새기면서 또 오늘 현재를 풀어가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강의를 맡은 송조은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앉아서 컴퓨터 자료를 가지고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이 강연의 사업이 어떻게 펼쳐지는지에 대해서 전반적인 흐름을 보여드리고, 두 번째, 이 강연의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그리고 강연의 사업에 참여했을 때 여러분의 베니핏은 무엇인지, 그리고 그 결과로 얻게 되는 우리 모두의 꿈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하는 스토리를 나누려고 합니다. 전에 저희가 15년, 16년, 14년부터 했던 행사가 한 3, 4년 했었거든요. 그때 제4차 산업혁명, 다시 말해서 인공지능 시대에 대한 강연을 저희가 한 3, 4년을 했는데, 저희가 이제 실력이 좀 부족해가지고 국민적 운동으로 끌어내지는 못했어요. 근데 저희가 만든 영상이나 모든 강의 자료가 명견말리부터 시작해서 다른 방송에서 다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저희가 후회를 했습니다. 우리가 규모 있게 했어야 이런 데이터를 우리가 국민적으로 쓸 텐데, 되려 우리는 불만 지펴놓고 쓰는 거는 다 다른 사람이 쓰는. 네, 그래서 그때 보면서 일을 참 할 때 잘해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번에는 그런 실수 안 하겠다. 그때 알툴즈가 좀 도와주긴 해서 현장 인원 10,000명까지 동원하고 1,000,000명 광고까지 들어가고 했어도 국민적인 흐름으로 못 끌어냈습니다. 이게 가만히 있어서 되는 건 아니고, 뭔가 제휴 과정, 그죠? 예, 그런 단체들과의 협력이라는 그런 활동이 좀 있어야 되는구나 라고 해서 이번에는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각 단체들과 제휴하고 적극적으로 방송사하고도 먼저 우리가 나서서 좀 얘기를 더 하고, 네, 그렇게 해서 상황을 만들어가는 거죠. 네, 그렇게 해서 만들어 간다면 좀 더 가능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도 오늘 들으시면서 2015년, 6년 꼴이 나지 않도록 우리가 먼저 이 일들을 한바탕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 당시에 저희가 강연했던 내용이 주로 AI 시대의 실업 문제를 적극적으로 다루면서 펼쳐나갔거든요. 그때는 알파고도 없었던 때예요. 예, 저희는 알파고 없었던 때에 이미 알파고를 예상하면서 인공지능 시대의 어떤 흐름을 잡아갔는데, 그때만 해도 왜 사람들이 웃었어요. 인공지능에 대한 전 세계적인 흐름들을 다 보여주니까 에이 좀 말 같은 소리 해라 그랬는데, 알파고 나니까 그때부터 막 상황이 막 달라지면서 기관장들도 막 초대하고 하면서 일들이 벌어졌는데, 이번에 동일한 하나의 컨셉입니다. 제가 조금 인지력이 있는지는 몰라도 항상 시대보다 한두 걸음 좀 앞서서 이런 이 판을 좀 보는 게 있나 봐요. 계속 그렇게 해왔어요. 예. 근데 그거를 규모 있게 끌어내는 부분을 이번에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도와주시고 지원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렇게 외부로 막 펼쳐나가는 건 잘 못해요. 연구하고 이거를 전달하는 강연은 잘 하는데, 외부하고 제휴해서 막 일을 만들어가는 이런 건 잘 못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특별히 좀 부탁드리면서 이 일들이 시대적 미션이라고 판단이 된다면 여러분이 함께 나눌 수 있는 부분을 풀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 오후 2시에 셀링 강연회가 진행이 되거든요. 예, 그때 강연을 오늘 잠시 미리 보기, 2시 하는 강연, 2시간 정도 하는 강연을 잠시 미리 보는 시간을 가지고 약간씩 바뀐 부분들이 있는데, 그 바뀐 부분들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 보시면서 오늘은 뭐 강연회가 아니니까 지금 이 시간에는 어떻게 전국적인 강연회가 진행될 건가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하기 전에 어떤 내용인지는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먼저 들으신 분들도 있는데 좀 바뀐 부분들이 좀 있으니까 오늘 집중해서 한번 보시고 이 내용이 꿈꾸는 방향이 어딘지 한번 살펴보십시다.
자, 셀링 자동화 플랫폼이라는 이야기를 쓰면서 시작이 됩니다. 첫 번째는 이제 제 소개가 간단한데, 이것은 앞으로 여기 오신 분들, 그리고 아직 오늘 못 오시고 화상으로 보신 분들 가운데 강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한 4, 50명 벌써 포지션 됐는데, 이 강사들이 이 강연을 전국적으로 같이 풀어나갈 겁니다. 그때는 이제 자기 자신을 소개하는 거죠, 여기에. 네. 그러면서 이제 이야기 어디로 시작되느냐면, 여기서부터 시작돼. 왜 이렇게 어렵지? 다들 끼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어려움의 이유를 한번 터치를 해봅니다. 네, 그러면서 이러한 이야기들을 나누죠. 이 데이터는 여러분 이런 데이터 말고도 여러분이 알고 있는 데이터도 있을 겁니다. 네, 그래서 같은 흐름의 좋은 데이터들을 가지고 현재 우리가 힘들어하는 상태를 보여줍니다. 네, 그리고 어떻게 이런 일이 생겼는가? 왜 이게 의아하냐면 지금 우리나라 그 경제 지표를 보면 힘들 일이 아니거든요. 지금 우리가 그전에 3만 불 시대를 가지고 가고 있는데 왜 힘들어야 돼요? 말이 안 되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앞뒤가 안 맞아. 예. 사람들은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 홍보 컨셉이 뭔지 아세요? 나만 몰랐어. 나만 몰랐어. 1탄, 2탄 하면서 국민들이 나의 삶에 집중하고 있잖아요. 경제가 어려울수록 남을 볼 수가 없습니다. 사회를 볼 수가 없어요. 우선 내 거에 급하죠. 그러다 보니까 갈수록 정보에 차단됩니다. 네, 이런 것을 나만 몰랐어라는 컨셉으로 계속 1탄, 2탄, 3탄으로 만들어 갈 겁니다. 그래서 혹시 그런 이거 나만 알았어 하는 거 있으면 다른 사람에게는 나만 몰랐어가 됩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데이터가 있으면 저희 진행팀에 주셔서 1탄, 2탄을 추가해 나갈 겁니다. 그렇게 해서 전국적인 흐름도를 만들어 나갈 겁니다. 자, 어떻게 이런 일이 생겼을까라고 정리해 보니까 한눈에 부의 불평등 현상을 정리를 해줍니다. 한 판으로 보는 세계 인구의 부의 분배 현황. 어처구니 없죠? 예. 여기 보시면 제가 일어나서 볼게요. 지금 상위 1%의 부가 이렇게 모여 있습니다. 반전 잘라서. 그리고 2%에서 20%까지가 이쪽 잘랐어요. 그럼 지금 80%가 이거 먹고 살고. 이거 너무 심하지 않았어요? 이거 2018년 자료입니다. 18년. 1년 지금 벌써 지난 거예요. 그때 이게 발표됐을 때 세계가 술렁술렁 했는데, 저도 이걸 보면서 술렁이긴 했는데, 그래서 쏘와 내가 뭘 해야 돼? 할 게 없잖아요. 인류적인 수준인데. 그래서 결국 저도 그냥 보고 할 수 있는 게 없잖아. 그래서 그냥 넘어간 거죠. 자, 이걸 조금 더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산의 규모를 보면 99%의 부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상위 1%의 부입니다. 여기가 1900년 초니까 그래도 어떻게 흐름을 가지고 오다가 갑자기 여기 와서 요동을 치면서 지금 갈수록 이 부의 편차가 커지고 있습니다. 정리해보니까 18년 1월 23일 부의 증가분, 세계의 부의 증가분의 82%가 1%에게 간다는 거죠. 도대체 이 부의 불평등은 어디서 왔는가? 이 문제입니다. 그럼 여기서 보면 여러분 이런 생각 안 드세요? 여기가 낮았다가 그래도 떨어지진 않았잖아요. 이 함정 때문에 제가 엄청 고민을 많이 했어요. 이게 이해가 안 된 게 뭐냐면 3만 불 시대를 지금 돌파하고 있고 돌파해서 지금 가고 있는데 힘들지 않아야 돼요. 예, 이것처럼 된다면 이때보다 더 힘들어야 되는데 지금 더 힘들거든요. 그럼 이게 뭐지 문제가?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상대적. 예? 상대적인 요소다. 자산은 많아졌지만 이것 때문에 더 이렇게 편차 때문에 우리가 느끼는 것이 그렇지 않겠느냐. 그랬으면 너무 좋겠어요. 근데 실제로는 여기에 보이지 않는 함정이 있었습니다. 이 그림을 믿으면 안 된단 말이죠. 자, 한번 여기서 문제 제기해 볼게요. 여기에 있는 20%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죠? 이 20%, 이 그림에서는 여기가 99%잖아요. 그러면 요 20%를
20%를 떼서 이쪽에다 올려주면 여기가 20%고 여기는 80%가 되겠죠. 그럼 이 그래프 어떻게 될까요? 여기에 있는 20%, 여기가 지금 이 그림이 이렇게 높아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여기에 20%가 여기 있는 20% 여기 들어와 있잖아요. 그럼 20%를 떼갖고 여기다 주면 여기는 어떻게 돼? 내려와요. 오, 더 올라가죠. 여기 더 많아지. 1%에. 내려와, 얘가 내려와. 예, 얘가 내려가, 얘가. 예. 한번 해볼까요? 이걸 보면 여기에 부유층 80명입니다. 80명의 수준이 하위 50%, 지구상입니다, 지구상. 예, 35억 명하고 맞먹는다, 이 말이에요, 지금. 자, 하나 더 볼까요? 바로 엊그제 나왔습니다. 세 사람의 부가 미국 하위 1억 6천만 명과 같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이걸? 이걸 몰랐다면 나만 몰랐어 이래야 되는가? 그쵸? 예, 나만 몰랐어요, 이게. 자, 그럼 이걸 좀 더 이제 상위 20%, 하위 99%를 그래프로 한번 제가 만들어 봤습니다. 자, 이게 상위 1%, 99%잖아요. 근데 이거를 상위 20%로 바꿨습니다. 그럼 그래프는 이렇게 되겠죠. 여기는 당연히 하위 80이니까 그래프는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진실이었다는 거죠. 우리가 힘든 이유가 분명히 우리 전체 국가 자산은 늘어났고 그죠? 예산도 470조 아닙니까? 과거에 생각하면 말도 아닌 상태로 늘어났는데 우리가 갈수록 어려워진 이유는 바로 여기에 숨어 있더라는 거죠. 이제 우리는 나만 몰랐습니다. 자, 그래서 이 그림을 다시 한번 재정리해보면 이제는 상위 1%와 하위 50%, 1% 대 50%를 비교하면 어떻게 될까요? 자, 미국을 보십시오. 상위 1%, 하위 50%. 이제 아시겠죠? 네, 이제는 이거 뭐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이게 우리가 현재 처한 상황. 그럼 세계의 부가 다 그러냐? 그렇지는 않아요. 예. 자, 이 자료를 한번 보시면 유럽입니다. 어떻습니까? 상위 1%. 약간 올라가긴 했지만 하위 50%와 비교했을 때 그렇게 큰 차이 없이 지금 균형을 맞춰서 가고 있습니다. 유럽. 이거는 미국형이에요. 여기서 미국형이라고 하라는 건요, 우리나라도 포함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미국 제도. 여기는 좀 사회주의가 강해. 사회주의형 자본주의가 강하잖아요. 여기는 완전 자본주의. 이게 우리가 처한 상황입니다. 근데 이거를 홈트라서 묶어버리면 아까 같은 현상이 나와. 이것이 전 세계에 영향을 못 미쳐. 왜? 유럽 일부만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전 세계적인 토탈 비율로 따지게 되면 결국 똑같은 현상이 나타나는데, 그래도 유럽이라는 그 작은 단위에서 봤을 때는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대안이 있다는 거죠. 근데 이게 대안이 될까? 왜? 이따가 얘기 나누겠지만 대안이 되기가 참 어렵게 돼 있어요. 한번 물어봅시다. 우리나라에서 세금 50% 한다, 50%로 합시다 하면 국민투표하면 통과될까요, 안 될까요? 국민투표. 아니, 돈 많이 번 사람 세금 50% 합시다 이러면. 아니, 국민들이 하면 돈 뭐 5억 이상 번 사람은 50% 세금 냅시다 하면 안 할까요? 국민들은? 국민들은 한단 말이에요. 문제는 그런 법은 국민투표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안 하죠. 당연히 안 하죠. 그런 것은 국회에서만 한다 이 말이에요. 근데 국회에서 그 법을 통과시킬까요? 안 하죠. 국회에 있는 분들은 대부분 다 자산이 좀 있는 분들로 많이 구성되어 있고, 또 하나는 그런 법안이 나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국회에서 만약 투표가 가능하게 됐다, 그런 가능성이 보인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뒤에 있는 자산가들이 어떻게 해요? 압력을 넣어가지고 절대로 통과가 되지 않도록 막는다 이 말이에요. 참 유럽은 희한한 국가입니다. 이런 면에서는. 어떻게 그 법이 통과됐냐 이 말이지. 네덜란드의 세금이 60%까지 가는 거 아시죠? 우리나라는 가능성이 안 보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제3의 대안이 필요하다 이 뜻이에요. 자, 오늘 제가 말하는 이제 제3의 대안이 과연 무엇일까를 한번 생각해 보란 말이죠. 자, 그래서 이러한 현상에서 출발점은 비슷했지만 지금 이 결과는 너무나 다른, 아까 세 사람이 미국의 전체
국민의 부를 넘어선 현상까지 생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세계의 상위 1%, 하위 50%를 비교하면 지금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이게 이제 세계 상위. 아까는 유럽은 어떻게 돼 있어요? 여기가 뭐였어요? 네, 여기가 하위고 여기가 상위였죠. 근데 지금 유럽이 그렇게 좋은 제도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영향력은 극히 일부기 때문에 세계적으로 통합해버리면 통합 비율표에서는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현재 우리의 모습입니다. 자, 이대로 우리가 가야 될 건가? 그렇지는 않겠죠. 그럼 대한민국은 어떨까요? 대한민국은 당연히 미국형 자본주의를 따르고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 부의 불평등 이 정도일 줄이야. 상위 10%가 부의 66% 보유, 하위 50% 자산은 2%. 네, 부의 집중도가 이렇게 정리가 됐습니다. 이게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얘기하고 싶은 이야기의 화두죠. 예. 그렇다면 이제 이런 일은 언제부터 시작된 건가? 한번 역사적으로 오래 가지 말고 근대에 와서 보면 옥스팜 보고서에 보면 이런 그래프가 나옵니다. 자, 여기 보시면 1900년 초죠. 10년이니까 흘러오다가 이렇게 이게 지금 2번이 1%잖아요. 여기가 99%입니다. 아주 긍정적인 현상이죠. 유럽과 같은 현상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지금 2019년, 10년, 2010년 때, 15년 때부터 여기서 교차되기 시작해서 이렇게 지금 현재는 이 상태가 되거든요. 이게 교차된 시점부터 넘어선 게 지금 10년 사이에 혹시 여러분들 10년 만에 전 세계의 부의 지도를 이렇게 바꿀 수 있는 강한 권력을 가진 사람이 있을까요? 아마 맞아 죽어도 그렇죠? 100년을 맞아야 될 만한 사람이죠. 그 말은 누군가가 권력을 가지고 그렇게 한 건 아닙니다. 단지 단기간 근시안적인 그런 정책들을 하다 보니 그렇게 됐고 또 우리도 여기에 큰 기여를 했어요. 여러분 기억납니까? 한 10년, 15년 전에 플랫폼 사업이 전부다. 공유 사업이 미래다. 희망이다. 막 어마어마하게 여러분들 자랑도 하고 그죠? 많은 플랫폼이 없으면서도 플랫폼 사업이다. 했어요? 안 했어요? 솔직히. 안 했어요? 다 했죠? 예. 이 미래는 플랫폼 사업이라고, 나는 플랫폼도 없으면서 막 플랫폼 사업이 막 세상의 미래다라고 막 이렇게 했는데, 그놈 플랫폼이 이렇게 만든 거예요, 이게. 좀 있으면 나오겠지만, 결국 우리가 그렇게 외쳐댔던 플랫폼의 핵심이 뭡니까? 공유에서부터 시작돼요. 그래서 우리는 블로그에, 우리는 페이스북에 내 자료를 엄청나게 공유하죠. 구글에다가 막. 그래서 공유다 해가지고 막 서로 데이터를 공유하고 서로 나누니까 엄청 좋았죠. 근데 거기서 온 부는 공유가 안 됐습니다. 바로 여기에서 문제가 됐죠. 그래서 유럽은 빨리 인식을 했죠. 그래서 구글세를 지금 도입했잖아요. 구글세. 야, 우리는 너희에게 정보를 공유했는데 돈은 왜 너희들만 가져가? 네, 그래서 너희들 세금 내. 지금 유럽은 이렇게 하다 움직이잖아요. 그러니까 부가 질서를 잡아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도 나만 몰랐어 이러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이제는 나도 알았어. 네, 이렇게 이야기를 풀어야 그럼 나도 알았으니 이제 어떻게 할까? 방법을 찾아야지. 우리나라 저력 있잖아요. 100만 명 촛불 들면 그죠? 말도 안 되는 어떤 일들도 다 해냅니다. 그 정도면 우리도 할 수 있다는 거죠. 네, 다른 나라보다는 우리나라가 제일 잘할 것 같아요. 저는. 네, 나도 알았어 라는 이 한마디로 뭉치면 그죠? 네, 먼저 우리나라부터 해결하고 그리고 다른 나라도 충분히 해결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문제는 대안입니다. 대안이 있냐? 네, 이 문제를 이제 다뤄봐야 되겠죠. 자, 그래서 이 사태의 원인을 한번 추적해 봤습니다. 물론 이미 뉴스에서 다 발표한 원인들이 있습니다만은 제가 볼 때는 좀 피상적인 것 같아서 제가 더 집중 연구를 좀 해봤습니다. 먼저 시스템으로 인한 1%의 독점 수입입니다. 시스템이라는 말은 임금소득 대 시스템 수익인데
이걸 다른 말은 또 자본소득이라고도 하는데요. 이게 가장 크다고 말합니다. 시스템 수익이란 말은 우리가 흔히 이런 말 하죠. 몸으로 하면, 옛날 속담에 몸으로 하면 한 양, 머리로 하면 5냥. 그죠? 네, 속담에 있는 말입니다. 저는 이걸 조금 가공을 해봤습니다. 몸으로 하면 한 양, 머리로, 정보로 하면 2냥, 기술로 하면 5냥, 시스템으로 하면 무한냥. 그죠? 여러분 왜 시스템을 그렇게 만들고 싶어 해요? 파이프라인이라고 네트워크 다단계에서 많이 얘기하잖아요. 네. 바로 그 시스템 수익. 다른 말로 요즘에 뭐라고 그래요, 그거를? 시스템 수익. 그걸 요즘에 말로, 우리말로. 예, 아니, 플랫폼. 네, 그게 바로 플랫폼이라니까. 플랫폼은 시스템의 결합체, 종합체, 결정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러한 1%의 독점 수익이 만들어낸 것이다. 그래서 보시면 근로자 소득은 안 늘고 있죠. 이대로 가고 있죠. 여기가 근로자 소득입니다. 올리. 여기가 근로소득 플러스 시스템 소득을 좀 가진 사람들. 보통 주식 지분을 좀 가지고 있거나 작은 플랫폼을 가지고 있거나, 여기는 대형 플랫폼, 주식. 대형 플랫폼을 가진 사람의 주식이 다 여기 돈이랍니다. 예, 이제 이해되시죠? 이게 바로 시스템과 자본과 주식과 플랫폼이 결합된 시스템입니다. 그 다음, 이 원천은 어디서 시작되는가? 시스템 소득은 이윤에 의한 혁신 결과입니다. 한 장의 그림으로 보자. 자, 우리는 자본주의입니다. 자본주의는 이윤을 창출하는 게 목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윤을 얻기 위해서 계속 효율성을 따집니다. 네, 이 방법보다는 이렇게 하는 게 좋고, 이 도구를 들여놓으니까 더 효율성이 높아지고, 그러니까 혁신이 일어납니다. 혁신이 일어나니까 산업혁명, 정보통신, 인공지능 시스템들이 막 오르죠. 이걸로 인해서 무슨 일이 발생해요? 생산 비용이 낮아지고, 생산성이 높아지고, 노동력은 절감되고, 편의시설은 높아지고. 이거 못하는 업체들은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를 도태기업, 여기를 혁신기업이라고 그러죠. 이게 부의 집중 현상입니다. 그럼 이 그림에, 이 한 장의 그림, 이 속에 다 들어있어요. 그렇다면 원인이 뭐겠습니까? 우리가 시스템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자본주의란 제도 속에 들어있기 때문에 이 현상이 발생되는 거죠. 그럼 여기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그죠? 이거 필요하죠, 혁신이. 문제는 나눔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보는 공유해서 돈은 저쪽에서 벌고, 돈 벌었으니까 우리의 기여도를, 그죠? 챙겨줘야죠. 이게 세상의 원리 아닙니까? 기여했는데 안 챙겨주면 무슨 일이 벌어지죠? 나는 기여했는데 안 챙겨주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아니, 흔히 말하는 사회적인 폭동, 혁명 등등이 일어나게 되죠. 우리는 이제 그 전 단계에서 서로 조율을 통해서 풀어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결국 시스템 소득은 플랫폼 수익으로 완성이 되는데, 플랫폼 시스템 완성된 1%의 수익이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보십시오. 단 3사람이 지금 아까 미국 부를 다 가지고 있는 것처럼 이 3사람이 우리나라 이 3단체, 4단체가 우리나라의 부보다 높잖아요. 1년 예산보다 높죠. 우리 470조인데 한 국가의 예산보다 높은 이런 일이 발생하는 거죠. 그럼 플랫폼이란 어떤 거냐? 3가지입니다. 광고 홍보 플랫폼, 유통 판매 플랫폼, 배송 관리 플랫폼. 물론 배송 관리는 큰 문제는 없습니다. 네, 어차피 나눠 먹기니까. 왜? 배송하는 직업을 가진 분들이 다 급여 받아가고, 배송 관리하는 그 업주들이 어마어마하게 돈을 많이 벌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근데 여기가 바로 문제예요. 보시면 플랫폼 수익 첫 번째는 광고입니다. 자, 여기 보십시오. 페이스북, 구글 광고가 매출의 98%, 83%입니다. 광고라는 게 뭐예요? 물건 팔아주는, 그죠? 첫 단계잖아요. 여기 다 보시면 아이폰,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페이스북 등인데, 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네이버가 광고비의 50% 가져갑니다. 이 많은 광고 회사들의 얼마나 많습니까? 광고 회사가. 그 많은 회사들 중에서 한 개 회사가 50%를 가져가 버리니 이런 현상이 생기는 거죠. 두 번째는 유통 플랫폼이에요.
보시면 백화점 홈쇼핑 20% 30%, 음원 스트리밍 수익 구조도 보시면 예, 유통에서 모든 수익을 가져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문광부에서 나서서 비율 조정을 지금 하고 있죠. 자, 홈쇼핑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입점 수수료 30, 40%, ARS 비용 영상 제작비 따로 내고 추가 리베이트 따로 내고 그럼 뭐 누가 돈 다 가져가는 거야? 없어. 남는 거 아시잖아요. 홈쇼핑 하면 남는 거 하나도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 이제 핵심 요점은 이거예요. 우리가 광고해 줄 거니까 홈쇼핑 동안은 수익이 없을 거야. 끝나고 나면 수익이 생길 거야. 이런 약속이죠. 요즘에는 이제 하도 홈쇼핑 많아가지고 안 팔린대요. 창고에다가 잘 팔릴 줄 알고 막 10만 개를 만들어놨는데 안 팔려. 누가 책임져요? 방송사? 예, 제조사는 이런 식으로 지금 현재. 그런데 다행히 검찰에 적발이 돼가지고 리베이트건만 적발이 된 거죠. 이거는 뭐 합의해서 된 거니 말을 못하는 거고. 이런 문제가 지금 현재 모든 문제의 원인들입니다. 즉 합리적이 돼야 된다 이거죠. 우리가 합리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그럼 솔직히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네이버에 그 경매 광고 있잖아요. 경매 광고 있죠? 여러 사람이 들어오면 막 단가가 올라가요. 이게 네이버의 잘못이요, 우리 잘못이요? 저는 우리 잘못으로 봐요. 왜 거기서 들어가가지고 난리를, 우리가 결국 단가를 올려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날 마음 먹고, 야, 우리 네이버 쓰지 말자 그러면 망하는 건 누가 망해요? 네이버가 망하지. 문제는 나만 몰랐어라는 것 때문이라는 거예요. 또 나만 잘 살고 싶어 라는 그런 욕구. 이제는 좀 국민의식이 좀 바뀌어야 되지 않겠냐. 자, 그래서 플랫폼 시스템으로 인한 부의 불균형,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될까? 이제 대안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자, 방금까지 이야기를 한번 여러분 들어보셨죠? 이 내용을 들어봤을 때 실태 파악, 조금 전까지 실태 파악을 한 겁니다. 자, 여러분 한번 이 실태에 대해서 물론 2018년대에 그 전후로 발표가 되고 했지만, 문제는 제가 왜 1년이 지난 이때 이 이야기를 다시 끄집어내냐? 저도 그때 그 얘기를 들었지만 그때 여러분 느낌이 어땠어요? 그 얘기 다 들었을 거예요. 뉴스 한 번씩은 봤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어떤 반응이었을까요? 다들 비슷한 반응 아니었을까요? 제 반응은 이랬습니다. 심각하구만. 뭐 어쩔 수 없지.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더라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그냥 넘어갔어. 쏘봐. 뭐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 넘어왔어. 근데 이 과정에서 만약에 여러분에게 방법이 있었더라면 여러분 어땠을까요? 그러면 그게 기회가 되는 거죠. 여러분 위기가 기회일 경우에는 유일하게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 위기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만 기회로 여기고 해결할 수 없는 사람에게는 절망으로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위기라는 것은 항상 기회와 절망을 동시에 품게 되는데 해결 못하는 사람은 모두 절망으로 빠지고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은 기회로 빠집니다. 자, 경제공황 당시 돈 버는 사람들이 소수였죠. 외환위기 때 돈 버는 사람은 소수였죠. 그 사람들은 아예 준비됐다는 기회였죠. 나 준비하고 있었어. 아마 지금도 돈 가진 사람이 이러고 있습니다. 언제 위기가 좀 오나 안 오나. 왜요? 위기가 되면 그때는 돈이 다 없어요. 그때 낮아지고 그죠? 파괴된 것들을 슬금슬금 샀다가 그 부가 막 쌓이는 겁니다. 경제공황이 사실 부를 만들어내는 엄청난 기회였고, 외환위기가 부를 만들어냈고, IMF가 부를 만들어냈고, 누구의 부를? 1%의 부를. 그러니까 꼭 어려울 때쯤 되면 서민들은 돈이 없어. 주식 보면서도 이거 사면 되는데 하면 돈이 없어. 그때 돈 있는 사람들은 야금야금 다. 그럼 그걸 누구를 욕해야 돼? 사실 누구 욕할 사람 없어요. 왜? 우리가 안목이 짧은 거야. 왜 올라갈 때 막 그냥 집어다 돈을 집어넣어놓고 떨어질 때 다 그냥 파산하냐 이 말이지. 안목이 부족한 거 아니에요. 돈 있는 사람은 기회만 기다리고 있어. 올라갔다가 떨어질 때까지. 자, 이제 해결의 대안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제가 지금 제시하는 이제 해결 대안을 보시면서 맞다고 생각이 되면 오늘 이제 여러분하고 한번 이 사업을, 이 미션을 한번 같이 풀어보자는 겁니다. 자, 한번 봅시다.
1%의 독점을 막는 원인을 한번 볼까요? 만드는 원인, 1%의 독점을 만드는 원인을 보면 첫째, 자본에 의한 부의 독점이라고 그랬죠. 보셨죠 아까? 주식이 늘어나고 그 다음에 그걸로 인해서 부가 쌓이는데 그 자본이 늘어난 이유가 뭐였어요? 아까? 플랫폼이 되니까 주식이 늘어나는 거예요. 가만히 있어도 부가 생성되는데 그냥 거기다 다 투자하지 않겠어요? 그 투자는 또 누가 해줬어? 우리가 해줬잖아. 그러니까 아주 공범으로 잘 한 거예요 이게. 그래서 우리가 아주 잘 만든 거예요 지금 이 상황을. 네, 그것도 멋지게 조화롭게. 네. 이제 와서 우리가 뭐라고 했어요? 야, 이게 플랫폼 사업이 이게 문제가 심각하네. 이러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사실 우리가 만든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는 유통에 의한 부의 독점. 자본에 의한 부의 독점과 유통에 의한 부의 독점은 사실 이퀄이야. 유통이 되니까 이게 되는 거지. 플랫폼에서 광고가 안 돼봐. 플랫폼에서 물건이 안 팔려봐. 이게 생겨요? 안 생기잖아요. 이것의 결과가 이거지. 다 이퀄이라고. 그러면 그 다음 결국 두 개를 합치면 플랫폼에 의한 부의 독점이다 이 말이죠. 자, 그러면 이렇게 만들어진 부를 이제 어떻게 분배하게 할까? 요거 원인은 다 이미 밝혀진 것들입니다. 이제 문제는 분배 방식이죠. 자, 지금부터 이제 분배 방식을 한번 보겠습니다. 분배를 위한 세 가지 전략을 제시합니다. 현실적인 전략이에요, 이거. 근데 가능성의 문제가 있다는 거죠. 현실적이지만 할 수 있냐 없냐 이 문제예요. 자, 첫 번째 분배. 스스로 나누는 사회공헌의 기대. 혹시 그분들이 여러분에게 자산을 다 나눠줄 것 같아요? 안 같아요? 안 같아요. 네, 안 같아요. 예. 뭐 기대를 접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는. 네. 특별히 한국은 더더욱 어렵죠. 예. 서양은 그래도 조금씩 나누는 걸 볼 수는 있는데 우리 한국은 더더욱 어렵습니다. 자, 두 번째. 유럽처럼 세금으로 분배. 아까 말했잖아요. 예. 50% 세금 내자 그러면 국민투표하면 가능하지만 국회 투표 형식으로는 절대로 앞으로 언제까지 불가능할지 모르겠어요. 결국 불가능해 보입니다. 자, 세 번째 분배가 이게 제가 여러분에게 제안하는 방식입니다. 아주 중요해요. 제가 지금 제안하는 내용이 이게 맞다고 판단하시면 여러분 진짜 이번에 저같이 이렇게 작은 곳에서 좁은 곳에서 이런 일을 하다가 우연히 발견한 거지만 이게 만약 가능한 경우라면 여러분들은 한번 제 손을 들어주시고 또 같이 한번 가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요? 인류 역사의 어떤 변화는 누군가의 아이디어에서 착상됐고 그 착상된 아이디어가 결국 거대한 물결로 만들어진 거죠. 자, 그렇다면 제로섬에 의한 분배는 뭐냐? 손익의 합이 제로가 되는 게 제로섬이라고 했잖아요. 지구촌 자산은 총체적 자산은 어떤 이 과정을 통해서 늘어날 수 있지만 현재 자산이 동일하다면 누가 더 많이 가져가면 누구는 적어집니다. 자, 아까 전 세계 부의 잉여금의 100%를 본다면 잉여금 82%를 1%가 가져갔어요. 그럼 나머지 18%를 99%가 가져간다 이 말이에요. 그럼 잉여금을 99%가 82%를 가져가면 1%는 18%를 가져간다 이 말이에요. 합은 동일해. 그럼 지금 82%를 가져가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겁나게 힘들어. 자, 이게 바로 지금 제로섬이라 이 말이에요. 그럼 답은 간단합니다. 저쪽에서 가져가는 그 부를 너무 지나치게 가져가는 거잖아요. 그거를 이쪽으로 좀 내려줘야 돼. 그럼 방법은 이거 하나밖에 없죠. 어떻게 이 부를 가져오지? 사회주의, 공산주의처럼 그냥 싸워서? 그건 아닐 것 같고. 아까 세금으로 한번 해서 현실적이지 않고 공헌을 기대해? 아니고 그건 꿈도 꾸지 않았으면 좋겠고. 그럼 어떻게 가져와요? 바로 여기에 해법은 동일한 방법이죠. 그들이 어떻게 자본을 쌓게 됐어요? 플랫폼을 만들어 놓고 광고하고 물건을 유통시켜주는 비용을 가지고 가져온 거잖아요. 그러면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 자, 이걸 잘 보십시오. 정말 중요한 부분이에요. 자, 상품 하나가 만들어지면 보통
생산비가 50입니다. 원가 30, 생산자가 그 운영하는 비용 20 정도 가져가면 너 50 가져가. 뭐 더 낮게도 가져갑니다만은 또 상품의 종류에 따라서 어떤 원가가 더 작기도 하고 그랬습니다만 어쨌든 50% 줍시다. 그래야 합리적이지. 자, 그러면 이제 나머지는 뭐예요? 광고비하고 유통, 배송. 이렇게 나머지. 그러니까 50%는 여기 있는 50%는 사실 공중에 떠 있습니다. 자, 이 상품 하나 만들었습니다. 자, 10만 원짜리예요. 50% 만든 사람이 가져갔어. 그럼 나머지는 시장에 내놨잖아요. 자, 50% 돈 누가 가져갑니까? 그냥 한마디로 누가 가져갈까요? 시작. 파는 놈이. 맞아요? 어떻게 팔든지 간에 파는 놈이 가져가잖아요. 근데 지금 파는 놈 중에 누가 가장 잘 팔아요? 플랫폼. 광고도 플랫폼, 유통도 플랫폼. 플랫폼 가진 사람들이 1%밖에 안 되는 거예요. 1%도 아니 0.1%라니까. 1%가 다 팔라버리는 거예요. 예전에는 어땠어요? 배송을 해도 그냥 지방으로 내려가면 사람들이 막 배송하러 다녔고 세일즈맨이 막 다니면서 팔았고 이러니까 이 50%가 여기저기 다 나눠졌잖아요. 근데 지금은 아예 없어졌어. 이 중간이 없어졌어. 그냥 0.1%의 사람들만 이걸 다 해버려. 물론 뒤에서 이제 SNS로 노동형 하는 사람들이 있죠. 정보 올려주고 페이스북 쓰고 또 쿠팡 올리고 11번가 올리고 이런 과정이 지금 반복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거대 플랫폼이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 한번 보세요. 거대 플랫폼이 먼저 광고부터 보죠. 순서가 광고니까. 구글, 페북, 네이버, 카톡, 언론, 방송, 유튜버, 구글, SNS 등등. 여기서 거의 이 돈을 쓸어가죠. 뭐 개인 광고가 어디 있어? 이런 건 있네. 네이버에다 내 블로그에다 올려. 페이스북에 올려. 삽질 많이 하지. 정말 그 또 기준이 뭐예요? 많이 올려라죠. 사실 자주 많이 올려라. 누구가 좋아요? 플랫폼이 좋은 거 아니에요. 데이터 없으면 플랫폼은 쓸모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기준을 그걸 또 우리가 잘 받아들여갖고 가르칠 때 강사들이 전 세계 SNS 강사들 자주 많이 올려라 안 하는 사람 어디 있어? 아주 그냥 SNS 도와주려고 작정을 했나 봐. 근데 실제로 그렇게 자주 올려가지고 돈 많이 벌어요? 돈 다 저쪽에 가져가지. 우리는 삽질하고 있고. 이런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 유튜브도 마찬가지죠. 영상만 열심히 올리는데 돈 버는 사람은 0.001%예요. 나머지는 정말 구글 플랫폼을 도와주는 엄청나게 고마운 사람들. 그런 거는 어떻게 안 잡아가나? 무료 봉사. 자원봉사를 엄청 잘 써. SNS도 엄청난 자원봉사 부대가 있어 아주. 돈도 못 버는데 올려. 여러분 페이스북에 내가 돈 광고비 안 주고 내가 그냥 스스로 올려서 사람들이 보기를 바라는 거. 이걸 보고 자연 홍보라고 그러거든요. 자연 홍보. 즉 내가 광고비 안 쓰고 페이스북에다 돈 안 주고 내가 그냥 하나씩 올려가지고 이 친구 저 친구에게 막 뿌리는 이 방식. 아니면 그냥 올려만 놓고 몇 명이나 볼까? 네, 최근 조사 나왔습니다. 거의 제로에 가깝습니다. 이제는 페이스북이 돈 주는 사람 걸 뿌려줘야 되기 때문에 돈 안 내는 여러분의 그냥 개인적인 페이지를 사람들한테 피드시켜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불편한 진실입니다. 이제는 없습니다.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올린 것들이 광고가 될 가능성은 제로에 가깝다는 거예요. 자, 유통은 어떻습니까? 백화점, 종합쇼핑, TV 홈쇼핑, 전문 쇼핑몰 등등. 이 모든 것이 다 유통 쪽으로 흘러가고 있죠. 오프든 온라인이든 다 동일합니다. 자, 1%에게 다 소속되어 있다. 자, 그러면 이제 제로섬이죠. 이렇게 이 돈을 가져가네요. 50% 이렇게 가져가네요. 그러면 이제 제로섬이니까 어떤 X라는 어떤 단체가 X라는 어떤 뭐 플랫폼이 하나 생겼다 칩시다. 이것이 거래 플랫폼이니까 X라는 플랫폼이 하나 있다고 가정하고 이쪽에서 50을 가져가면 여기가 50이 되는 거고 여기가 70 가져가면 여기가 30이 되는 거고 지금은 여기가 81을 가져간다고 총 매출 총 수익이 잉여
이쪽에다 뭘 두면 되지 않겠어요? 이걸 저는 X. 이게 제 제안입니다. 이제부터 잘 들으시고 이게 맞다고 생각되면 지금부터 이제 우리의 미래를 여기서부터 셀러로 대체하자. 어차피 여기가 물건을 팔아주는 거예요. 광고하고 유통해서 물건 팔아주는 거죠. 그럼 여기 셀러가 이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한 명으로는 안 되겠지. 한 명은 아무리 잘해도 이 수익을 다 가져올 수 없죠. 이들의 움직임에 대응해서 이들이 100을 가져갈 때 우리가 50을 가져오려면 얼마의 셀러가 필요할까? 저는 100만 셀러로 1차 목표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이걸 통합 플랫폼이라고 저는 그럽니다. 왜요? 개인 셀러들은요, 1인 셀러들은 광고하고 유통을 자기 혼자서 다 합니다. 그죠? 홍보, 유통, 혼자서 다 해. 홍보는 자기가 만들어가지고 페이스북을 좀 이용할 수도 있죠. 그럼 페이스북 이용할 때는 똑같아져 버려, 결국은. 결국은 페이스북 도와주는 거예요. 광고 검색하면 네이버 도와주는 거예요. 지금 현재는 그래요. 근데 그렇지 않는 방법을 찾아내야 되죠. 제가 오늘 제시하는 내용이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홍보, 그 다음 유통 관리. 유통은 자기 몰을 만들어 쓰면 되잖아요. 네이버의 스토어팜 같은 경우를 쓰면 자기 몰이 되는 겁니다. 근데 거기도 또 수수료 내죠. 물론 네이버가 좀 싸니까 그래도 좀 낫습니다. 자, 결국 이 거대 플랫폼의 수익을 셀러로 대체함으로써 새로운 시장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 이 셀러로 대체한다는 말에 대해서 여러분 어떤 느낌인가요? 나도 셀러가 돼야 되나? 예, 맞습니다. 셀러가 돼야 됩니다. 왜요? 제가 한번 볼까요? 여러분 주변, 여러분을 포함해서 여러분 주변에 좋은 상품, 좋은 재능, 좋은 서비스, 좋은 지식, 정말 누가 봐도 정말로 많이 가지고 있는데 못 파는 사람 많아요? 적어요? 시작! 많아요. 네, 제가 물어보면 다 주변에 있는 정말 좋은데 못 판대. 그럼 뭐가 부족한 겁니까? 그 사람들이 재능은 가졌는데 파는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즉 셀링 역량이 없다는 거예요.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셀링 역량이 없는 거예요. 그 중에서 셀링 역량이 있는 사람 잘 팔아요. 팔아주고 그 사람들은 돈까지 벌잖아. 팔아주고. 누구? 여기. 엄청 잘 팔아주니까 그냥 지구상에 돈을 싹쓸이 안 해. 잘 팔아주니. 근데 이 사람들이 원래 잘 파는 사람이요? 플랫폼이 있어서 잘 파는 거야. 플랫폼이 있어서 잘 파는 거야. 미련한 사람은 아까 뭐라고 했어요? 몸으로 뛰고. 조금 나은 사람은 정보로 뛰고. 좀 나으면 도구로 뛰고. 마지막에 시스템으로 뛰는 건데 여기는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 팔아버리니까 지금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이제 나머지는 우리가 이 시스템에 있는 돈을 이쪽으로 이동시켜야 되는 제로섬 게임을 해야 되는 상황이다. 자, 그래서 이제는 셀러로 대체하자. 그럼 이제 여기서 질문이 나올 만합니다. 처음 딱 드는 질문이 뭡니까? 자, 거대 플랫폼에 1인 셀러들이 100만 명 모였다 칩시다. 솔직히 개미 100만 개가 여기 왔다고 해서 여러분 겁낼까요? 그냥 발로 짓밟고 가지. 이 사람들에게는 아무런 겁날 일이 아니라는 거죠. 왜? 무기 없는 셀러들은 마치 우리 일본이 쳐들어왔을 때 총 가지고 싸우는데 우리 그냥 도끼, 호미 들고 나가 싸우는 봉오동 전투 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답은 뭐예요? 그때 독립군들이 일본하고 싸워가지고 그래도 결과적으로는 졌지만 부분에서는 청산리 전투와 같은 대형 승리를 거뒀죠. 왜요? 무기가 같았죠. 그 다음에 플러스 전략이 있었죠. 5,000명으로 5만 명을 부숴버리는 거죠. 왜요? 무기가 같았고 전략이 달랐단 말이에요. 어떻습니까? 방법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 제가 이야기하는 방법을 한번 들어보시고 이 방법이 맞다면 이제부터 우리가 그쪽으로 가야죠. 그래야 우리 모두가 편안해집니다. 안 그러면 지금 우리는 이런 그래프를 계속해서 이 그래프를 계속 보고 살아야 되고 그것이 우리 지금 현실에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거대 플랫폼과 1인 셀러 연합의 경쟁과 조합. 하나는 경쟁이고 결국은 조합입니다. 왜 조합하냐? 거대 플랫폼 거를 83%, 이 82%를 다 가져오면 이 사람들 가만히 있을까요?
예, 아주 그냥 뒷구멍에서 뭔 짓을 하든지 간에 이걸 다 파괴시킬 겁니다. 힘은 거기가 있으니까. 그래서 가져오더라도 적절하게 가져와야지 너무 많이 가져오면 이제 되려 반격 나서면 더 무섭습니다. 지금은 거대 플랫폼 가진 사람이 잠을 좀 자는데 편히 못 자요. 왜? 지금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지금 다들 그죠? 길을 모아서 그 사람들을 지금 바라보고 있잖아요. 잠이 편히 오겠어요? 그들 잠 좀 편히 자게끔 만들어주는 게 이 수익을 이리 좀 이동시켜주는 거예요. 틀린 말인가요? 맞죠? 그거 되게 불편해요. 이런 거 되게 불편한 겁니다. 남들이 나를 다 싫어한다. 남들이 싫어하면, 모두가 싫어하면 하는 일이 자살이에요. 예. 소외의 마지막이 지옥이라고 그러죠. 자살은 다 소외의 결과입니다. 예. 그런 소외를 일으키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적절하게 경쟁하면서 조화를 만들어내야 됩니다. 자, 그래서 거대 플랫폼은 이런 상황이죠. 여기는 광고비 내고도 물건이 안 팔리면 돌려주지 않습니다. 수수료가 이렇게 높아요. 그런데 셀러 플랫폼은 광고비 없습니다. 물건 팔고 나서 약속한 수수료만 받습니다. 그러면 생산자 입장에서 얼마나 좋아요. 그죠? 예. 필요할 때 생산만 해주면 되는 거죠. 막 TV 홈쇼핑처럼 막 2만 개, 10만 개씩 만들어 놓고 안 팔리면 책임져야 되는 이런 일이 없죠. 광고비 내놓고 안 팔리면 또 망하는 이런 일이 없죠. 여러분 모든 사업에서 실패하는 7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경영자가 능력이 없어가지고 뭘 알지를 못하는 거죠. 망할 일을 스스로 자초하는 거예요. 두 번째가 잘 만들어놨는데 광고했는데 안 팔렸어. 그럼 광고비만큼 망하는 겁니다. 그게 광고의 문제점이죠. 자, 그런데 셀러 플랫폼은 광고비를 안 받아. 그러면 얼른 생각해 봅시다. 기업체 측에서 거대 플랫폼하고 셀러 플랫폼이 물건을 파는데 똑같이 잘 팔아. 그럼 어디로 광고를 맡길까요? 당연히 셀러로 맡기지. 위험부담이 없는데. 문제는 여기서 한 가지죠. 자, 방금 말한 로직에서 가장 큰 문제. 이게 만약에 해결이 안 되면 지금 말한 모든 로직은 다 그냥 물거품이에요. 뭘까요? 그쵸. 1인 셀러가 과연 잘 팔 수 있는 거. 못 팔면 이건 지금 우리는 말이에요. 말잔치야. 팔아야 돼. 그럼 저의 고민은 뭐였을까요? 그죠. 무기와 전략. 거대 플랫폼이 다루지 못하는, 거대 플랫폼이 가질 수 없는 무기. 그 다음에 거대 플랫폼에서 사용할 수 없는 전략. 여러분 1인일 경우에는요. 거대 플랫폼들이 접근할 수 없는 전략들이 많이 있습니다. 거대하기 때문에 이런 전략을 사용을 못해요. 여러분 협곡을 지나갑니다. 대군이 지나가요. 100만 대군이 협곡을 지나갑니다. 그때 작은 군대는요. 협곡을 이용할 수 있지만 거대 100만이 어디서 뭔 짓을 하겠어요. 협곡에서. 그래서 성살리 전투와 같은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어떻게 우리가 이겨놓고 싸울 수 있을까? 이게 바로 모바일 시대, 플랫폼 시대의 특징들 때문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장점이죠. 이제 우리는 모든 개인들이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는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내 개인적인 정보를, 관계를 만들어낼 수 있는, 관심을 유도할 수 있는 것이 1인입니다. 거대 플랫폼은 그냥 통째로. 자, 여러분 페이스북에서 광고 한번 해봅시다. 자, 페이스북에서 광고 때립니다. 자, 5만 명. 5만 명이 보냈습니다. 대충 이 정도 알죠? 강남구에 직업은 어떤 사람들. 이렇게 정해서 타겟팅을 해가지고 보냈습니다. 그래서 그 딥이 여러분한테 있어요? 그냥 그렇게 모양만 갖춰졌지. 실제로 그 5만 명 DB가 있어요, 여러분한테? 없잖아요. 그냥 페이스북에 있는 거지. 보내고 나면 그 다음에 보낼 때 또 DB 없어. 플랫폼의 가장 큰 핵심은 뭡니까? DB죠. 25억이 모여있다는 페이스북에. 네이버에 그냥 대한민국 사람이 모여있다는 그 DB의 문제죠. 근데 DB를 한번 우리 손으로 한번 해볼까요? 자, 오늘 저녁부터 지금 해봅시다. 가서 검색해서 아이디 하나 찾아 들어가가지고 블로그 읽어보니까 이 사람 내 고객이 될 만하겠네. 아이디 찾고 혹시 전화번호 있는지 찾아보고 이렇게 해서 하루 했더니 수백 명. 이거는 그냥 어디 가서 알바하는 게 더 낫지. 만약에 네이버에서 이렇게 열어주면 얼마나 감사할까요? 딱 검색해서 나온 한 5천 명에게
메일을 동시에 보낼 수 있고 문자를 동시에 보낼 수 있어. 클릭해서 탁 보내고. 그럼 누가 망해요? 네, 내부가 망해. 왜? 아무도 광고비 안 낼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놨어요? 삽질만 하게끔 살금살금 해놓고, 그죠? 네, 정작 진짜로 돈을 좀 벌려고 광고하려면 거기 네이버에다가 돈을 줘야만 가능하게 만들어놨단 말이에요. 페이스북도 마찬가지고 다 솔루션들이 다 그래요. 근데 그걸 나쁘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자기들도 돈을 벌어야 되니 아예 다 그냥 못 보게 차단했다 그러면 아예 안 봐버릴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아예 플랫폼이 형성이 안 되니까 약간의 미끼를 주고 막상 이용할 때는 광고비를 내야 되는데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게 SNS예요. 그러면 이런 구조를 우리가 깨트릴 수 있는 방법을 찾으면 되잖아요. 자, 그래서 플랫폼의 핵심은 결국 고객의 문제라는 겁니다. 첫 번째가 고객입니다. 거기는 고객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거기를 이용할 수밖에 없어. 근데 그 플랫폼에는 사실은 핸드폰 번호를 올리고 이메일을 올린 사람들이 누구예요? 우리잖아요. 우리가 올렸잖아. 그럼 우리가 올렸으니까 우리가 쓸 수도 있네. 우리가 쓸 수 있잖아요. 왜 못 써요? 문제는 기술이 없었던 거죠. 자, 그 기술을 이제 찾아내서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셀러가 이제는 새로운 시대적 흐름이 돼서 박영선 장관의 정책에도 반영이 돼서 내년에는 5조가 바로 1인 미디어 쇼핑몰을 만들어주고 소상공인 거기다가 유튜브 셀러들 지원해주는 그런 것까지 현재 방향이 잡혔습니다. 그래서 1인 셀링 플랫폼을 가지는 100만 셀러 양병은 바로 82%를 나누는 위대한 미션이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런 자동화 셀링 플랫폼을 구축을 했습니다. 이번에 왜? 이게 없으면 99% 또는 100만 셀러 1인 셀러들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결국 이 프로세스에 사용되는 도구들, 이 도구들이 있어야 거대 플랫폼과 한바탕 해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거대 플랫폼도 지금 불편한 부를 가지고 있으니 누군가가 좀 가져가서, 그죠? 좀 부를 나눠주기를 바라는데 스스로 못 나누니 우리가 좀 가서 제로섬에서 가져오자는 거죠. 자, 그 이야기로서 이제 첫 번째 DB의 문제는 이걸로 해결합니다. 이게 지금 현재 저희가 개발한 자, 여기 보면 네이버에 있는 지도, 블로그, 카페, 뉴스, 동영상 등등의 웹페이지에서 DB를 수집합니다. 지도에서 보통 수집하게 되면요. 지도는 한 1000만 개 가까이 DB가 있어요. 그렇지만 핸드폰 번호는 한 25만 개밖에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서울, 강남구 010 번호를 찾는데 식당을 찾아달라. 이렇게 하면 거기 안에 있는 25만 개 중에서 찾아줍니다. 그런데 이것은 양이 너무 작아. 다 해봐야 25만 개밖에 없어.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에 있는 DB는 다 이렇게 찾아진 거예요. 근데 저희가 이걸 한번 봤습니다. 여기서 네이버 한번 볼게요. 잠깐만요. 010 네, 수집 중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010을 누르고 핸드폰 번호입니다. 지도를 보니 지도에 핸드폰 번호가 몇 개나 있냐면 다 해서 찾아오. 인터넷이 굉장히 느리네요. 다 해서 현재 25만 개가 전부입니다. 그런데 너무 재밌는 사실은 여기서 블로그를 눌러보니 2600만 개가 있잖아요. 웹사이트 가니까 4400만 개, 카페 가니까 무려 5600만 개. 거기 다 합치면 2억 개가 넘어요. 물론 대한민국 전화번호가 5천만 개니까 중복이 있다는 소리겠죠. 저희가 조사를 해봤는데 중복 다 제거하니까 한 2천만 개가 있어요. 2천에서 3천만 개가 있어, DB가. 아까 지도에 몇 개 있다고요? 25만 개. 그동안 현재 대한민국 25만 개 가지고 썼다니까.
근데 우리가 최초로 블로그 카페는 지문으로 돼 있잖아요. 지문과 그림으로 들어있는데 그 속에 전화번호가 숨어 있거든. 그걸 기계가 추출하기 어려운 거예요. 아직까지 어떤 기계도 블로그 카페에 있는 2천만 개, 3천만 개를 못 찾아요. 찾을 수는 있습니다. 근데 단순히 이렇게만 찾아요. 010 몇몇몇몇몇몇 이렇게 요것만 찾아요. 여러분 그렇게 그런 번호야 엑셀에다 넣어놓고 쫙 긁으면 랜덤으로 이렇게도 만들죠. 여러분 지금 랜덤에다 긁어가지고 문자를 보내잖아요. 70%가 살아있는 번호예요. 근데 아마 스팸이 거의 한 80%올 겁니다. 왜요? 누군지 모르고 보냈습니다. 예, 누군지 모르고 보내니까. 근데 여기서는 어때요? 누군지 알고 보내거든요. 변호사한테 뭐라고 보내요? 형사 전문 변호사가 블로그에 많이 올리잖아요. 보세요. 자, 변호사. 형사 전문이라고 봅시다. 그럼 형사 전문 변호사가 블로그에 엄청 광고를 많이 한단 말이에요. 보세요. 24,000건 있잖아요, 광고가. 다 핸드폰 있는 데예요. 자, 한번 해보세요. 조영재 변호사네요. 자, 그래서 이 변호사가 뭘 올렸는지 한번 볼까요? 010 번호를 쳐보니까 번호가 3개가 올라와 있네요. 예, 첫째, 예, 있죠? 변호사 직접 상담 번호까지 아예 만들어 놨네. 그죠? 이렇게 번호가 있네. 그럼 이 번호 지금 노출시킨 변호사는 연락 받고 싶어요? 안 받고 싶어요? 받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번호에 이 사람들에게 연락을 해주는 건 그분들한테 엄청 감사한 일 아니에요? 이게 웬 스팸이야 이게? 스팸은 언제 스팸이냐? 나는 안 받고 싶은데 오는 게 스팸이지. 이 사람은 지금 형사 변호사니까 형사에 관해서 상담하려는 고객이 있다면 막 대환영 아니에요? 그럼 내가 형사법에 대해서 좀 논의하고 싶습니다. 뭐 좀 이렇게 도움을 받고 싶습니다. 이런 문자가 간다면 그 사람은 절대 스팸 신고를 안 해요. 이걸 보고 합목적적이라고 그래요. 이미 법에 다 지정이 돼 있습니다. DB를 수집하는 것도 합법적이고요. 이 DB에 목적에 맞는 문자를 보내는 것도 합법적인 거예요. 문제는 여러분이 자꾸만 다른 걸 보내니까 스팸 신고가 되는 거죠. 너무 간단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식당 주인이 010 번호를 올려놨습니다. 어떻게 보내면 그분이 고맙다고 생각할까요? 여기 당신 식당에서 쓰는 식재료가 10%가 더 싼 게 있는데 어때요? 너무 좋아하지 않겠어요? 이렇게 맞춤형 그 사람이 원하는 걸 보내려면 저희가 한번 그 페이백 해주는 앱을 하나 발견했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홍보를 하려고 10,000개를 넣었어요. 그냥 무작위로 소상공인들 뽑아가지고 뭐라고 보냈냐? 광고하고 이렇게 좋은 게 있어요 라고 보냈더니 스팸 신고만 10건. 혼났죠. 뭐 상담? 하나도 없어. 그 다음 날은 제가 맞춤형으로 보냈어요. 아예 펜션만 딱 골라냈네. 그리고 펜션이 원하는 게 뭐예요? 고객이 오는 거죠. 아니면 펜션 운영을 쉽게 할 수 있는 방법, 펜션에서 수익이 많이 나게 하는 방법, 펜션에서 경영을 잘하는 방법, 펜션에 도움이 되는 정보가 온다면 좋아하죠. 저희는 고객으로 포지셔닝을 하고 이렇게 물었습니다. 저희 가족들이 거기 가서 숙박을 하려고 하는데 결제를 할 때 이 페이백 이 앱을 쓰고 싶은데 저희는 여기에 가입돼서 이걸 쓰면 100% 페이백이 돼요. 그러니까 이걸 좀 쓸 수 있게 해주세요. 확인해 주시고 연락 주세요 했더니 무려 100명에 55명이 답이 왔어요. 55명이 답이 왔으면 몇 명이 봤단 소리예요 이게. 거의 다 봤죠. 왜냐면 거기 앞에가 자기 이름이 들어있거든요. 회사 이름이. 뭐 햇빛 펜션이죠. 햇빛이 들어갔는데 안 볼 사람이 누가 있겠어. 광고도 안 들어갔지. 여러분 광고 들어가면 봐요 안 봐요? 앞에 제목에. 예, 안 보죠. 우린 광고 안 넣고 왜? 개인 대화니까. 또 그 사람이 원하는 목적이잖아요. 원하는 목적에 맞게 보내니까 스팸이 없어요. 지금 제가 말하는 이 방식과 좀 더 기술적인 것을 보강해서 메시지 카피 기술이라는 걸 개발했는데 스팸이 없어요. 두 번째, 회신율이 기적에 가까워요. 여러분 문자는 보통 1000통에 한 건 회신이 옵니다. 메일은 10,000건에 한 통. 이미 정해지고 알려져 있죠. 우린 100통에 50통이 왔잖아요. 저희는 10통 이하는 아예 취급도 안 해요. 100통 보내서 10통 이상 되어야 그는 효율성이 있는 메시지라고 보는 거죠.
엄청나게 많은 데이터를 다 만들어 놨죠. 이게 바로 우리가 스팸 없이 DB를 찾아내고 그 DB를 가지고 보내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지금 나가는 방향입니다. 자, 그래서 DB를 먼저 찾아서 그 DB를 가지고 맞춤형 메시지를 만들어서 내 폰에 있는 문자를 9,000개가 무료잖아요. 그 무료 문자를 이용해서 보내면 비용이 100분의 1로 다운됩니다. 야, 정말 우리 소상공인들에게는 희망이 있는 일이죠. 사실 폰 가지고 있어도요, 어디다 보낼 거예요? DB가 없는데. 여기서 DB 찾아내고, 그죠? 메시지를 만드니까 스팸도 없네? 그 다음에 메시지를 잘 만드니까 회신율이 높네? 거기다 비용이 안 드네? 야, 이거 정말, 왜 우리가 안 해야 되죠, 이걸? 이게 바로 첫 번째. DB 찾아내고. 재밌는 것은 DB를 찾을 때마다 우리는 DB를 가지고 있는 거죠. 한 2달, 석 달 지나면 나는 DB가 계속 늘어나죠. 또 보내가지고 수신동의 받는 DB도 늘어나죠. 여러분, 수신동의 고객 1000명이면 한 가족이 먹고 삽니다. 타이탄의 도구에서 이미 통계가 나왔습니다. 1000명이면 한 1년에 1인당 수신동의 한 고객입니다. 1년에 10만 원을 써준답니다. 현재 세계적인 평균이. 그럼 얼마예요? 1000명에 10만 원이면? 1억이잖아요. 1억이면 한 가족의 생계 아닙니까? 그것도 중산층 이상. 왜 그런 귀한 걸 안 해요? 우리가? 안 하는 이유가 뭔데 나는 또 모르겠어. 답은 하나밖에 없죠. 도구와 기술이 없지. 무기와 전략이 없다 이 말이죠. 손으로 어떻게 해 그거를. 1000명을 어떻게 달성하고 1000명을 어떻게 관리하냐 이 말이죠. 근데 이 도구를 쓰게 되면 이 도구를 쓰면 어때요? 1000명을 모으는 것도 쉽고 관리하는 것은 더더욱 쉽고. 왜요? 한 달 내내 아무것도 안 해도 되거든. 세팅만 딱 해놓으면 그냥 알아서 1년 내내 아무것도 안 해도 돼. 한 명이 들어오든 2명이 들어오든 매일매일 10명이 들어오든 나 관리 하나도 안 해. 왜? 기계가 알아서 다 처리해준다고. 왜 이걸 안 써야 되냐고요? 그런 이유는 없지. 없어서 못 쓰는 거예요. 그럼 지금 현재 이 도구가 나와 있습니다. 요거 같은 경우. 나와 있는데 지금 2년 됐어요. 한국에 나온 지. 전 세계적으로 얼마 안 됐습니다. 왜요? 이메일로 쓰다가 지금 문자로 바뀐 지가 얼마 안 됐거든요. 현재 한 5개 정도가 됩니다. 이 회사들이 만든 회사. 전부 다 이 시스템이 좋아서 다 감춰놓고 써. 즉 오프라인 영업자들을 데려다가 훈련시켜서 가서 컨설팅 시켜주고 돈 벌게 하고 그렇게 씁니다. 돈 버는 도구예요, 저게. 저희는 이번에 이걸 개발한 다음에 국민용으로 풀어버렸습니다. 그냥 10,000원 내고 이걸 다 쓰게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난리가 나는 거죠. 아마 사업자들은 굉장히 좀 위기가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행히 저는 이걸 개발하고 뭐 빚이 있거나 이러지 않고 여유롭게 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는 풀어도 상관이 없죠. 그래서 이 시스템을 완전히 풀면서 거대 미션을 하나 세운 겁니다. 부의 불균형을 해결하자. 이 도구가 없다면 지금 저는 1년 전의 모습, 소환. 그래, 뭐 내가 할 일은 없지. 그냥 뭐 누가 어디서 한 게 하겠지. 유엔이 하거나 어디선가 하겠지. 지금 우리 가졌던 마음. 그게 우리의 마음이죠. 근데 이걸 발견하고 이걸 개발한 다음에 보니까 방법이 있네? 무기입니다. 무기가 있네? 그러면 전략을 짜니까 이게 뭐야? 비싸서 못 쓰는 거야, 다. 그럼 전략은 하나죠. 모든 소상공인이 쓸 수 있을 만큼 비용을 낮춰버린 거죠. 1, 2만 원대로 그냥 낮춰가지고 모두가 쓰게. 이게 전략의 핵심이에요. 그 다음 나머지는 뭐겠어요? 중간에 컨설턴트를 집어넣어야 되겠죠. 소상공인이 이거 배워서 하기 쉽지 않으니까. 컨설턴트들이 우리 정수기 관리사들 있잖아요. 예. 1, 2만 원 주고 한 달에 한 번씩 돌아다니면서 봐주죠. 예. 컨설턴트들이 돌아다니면서 소상공인을 봐줘. 기가 막히잖아요. 이게 전략이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결국 무기와 전략이 구비되니까 제가 이건 됐다. 그러면 이제는 같은 뜻을 가진 사람들이 나서야 될 때다. 오늘 여러분과 만남이 바로 이 만남입니다. 이것이 제 마음속에 있는 진심이고 아마 저를 옆에서 바라본 모든 사람들은 제가 이거를 가짜로 마음속에 없는 이야기를 사업하려고 한다라고 믿고 있는 분은 안 오셨겠죠, 이미. 예.
그런 거는 표가 나지. 그게 하루 이틀이지. 저희 스태프들은 가장 먼저 알죠. 이게 진심인지 아니면 돈 벌기 위해서 하는 건지. 많은 분들은 이걸 돈 벌기 위해서 합니다. 저는 제가 플랫폼을 가지고 돈을 번다 하더라도 그 돈을 가지고 어떻게 잘 쓸 건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여러분과 함께 이 일들을 만들어 간다면 멋진 미래를 한번 만들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잠시 쉬었다가 이제 다음 시간에 그럼 이걸 어떻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제 전국적인 사업으로 펼쳐나가면서 의식도 바꿔야 됩니다. 이게 만약에 저희가요 온라인으로 상품을 풀잖아요. 그럼 이거 아무것도 안 됩니다. 그냥 온라인은요 이거 쓰는 사람만 갖다 쓰는 거지 의식의 변화는 없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온라인으로 풀면서 강연회를 가지고 전 국민들을 강연회에 오게 만들고 거기에서 강사들이 마음과 마음을 나누고 뜻을 나누고 그래서 힘을 모으고 그렇게 해서 부의 불평등을 같이 해결해가는 일들을 만들어 가려고 하는 겁니다. 자, 잠시 쉬었다가 40분에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문이 있습니다. 네. 그러면 구글 콘서트를